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도쿄올림픽이 23일 날 개막되었고 나흘째 되던 날 북한이 작년 6월 9일에 단절했던 남북연락통신선을 개통했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북한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는데 핑계로는 코로나를 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김정은 집단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국제 질서의 표본인 이 행사에 이것을 보이콧도 할 정도로 폐쇄적이며 웅크리고 그저 핵폭탄을 끌어안고 주민을 압살하고 저 체제를 유지하는데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불량 국가, 불량 집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지난 6차례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통신연락선을 끊었다가 작년 6월 9일에 끊고 지금 1년 남짓한 사이에 다시 이것을 개통한다고 이러한 우리가 연락을 받았는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이 전해오는 가운데 난데없는 이런 소식이 들려와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또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부는 이런 사태로 진전되게 이르렀습니다.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예산을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던 것인데 일방적으로 폭파해 버렸고 그리고 통신선도 단절했고 해수부 직원이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총살해 버렸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김여정 명의의 성명서를 접하고 6시간 만에 통일부가 이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이런 아주 굴종적 자세를 취해 왔습니다. 항변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통신선 재개가 됐는데 청와대와 여권의 대통령 후보에 나선 사람들과 정권 실세들이 이것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그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인가 의혹을 갖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청와대 발표를 한 그 대변인의 어조를 보면 아주 들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가 일련의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결정적 계기가 이제 마련됐다. 그 다음에 여권의 여러 실세들은 한 줄기 소나기 같은 아주 희소식이다. 이야말로 이제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아주 평화 무드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일대 결단이다. 그런데 요 말의 뒤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경외심,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경외심이 이 말 전에 전부 묻어 있습니다. 조선조 임금 시대에 임금이 어떤 유nom을 내렸을 때에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하는 것과 비슷하게 어찌할 줄 모르고 문 대통령도 결단이고 김정은의 더 큰 결단 때문에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단계가 다시 열렸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발하고 더 고도화된 핵폭탄과 이걸 실어 나르는 미사일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래야 이것이 체제 유지의 이게 유일한 방법이 이거다. 이걸 끌어안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정권 안에 두어서 이걸 협박하는 이것으로 북한 주민을 옥죄고 그리고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온갖 선동, 선전, 기망 행위, 허위에 가득 찬 행위를 밥 먹듯이 뒤집기도 하고 하는 이런 속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고 똑똑히 지켜보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이지만은 이번에 통신선 단절을 다시 개통케 하는 데는 이 문재인 정권 측에서 물밑으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다. 노력이 아니라 애거를 했을 것이다. 김정은의 판단으로는 그래 들어주자. 손해날 게 없다. 첫째로 이렇게 달래가지고 남쪽 저렇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대시 밀고 들어오듯이 뭔가를 좀 해달라고 이러는 마당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제재 완화 쪽으로 가거나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현재 야권이 정권을 쥐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계속하는 정권이 이어지는 것이 김정은에게도 만만하고 좋다. 이제 이런 판단이 서가지고 통신선 다시 재개하는데 아마 김정은이가 결단을 한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볼 때에 이 시점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임기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선거 관여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이고 따라서 2017년 5월 9일 선거는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고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게 진행되는 이런 가운데 연락선이 개통됐다고 하는 것이 발표됨으로써 어제 오늘까지 언론에서 종편에서 이게 김경수 지사 사태가 사그러들어 버렸다. 백신 공급에 대해서 여러 잘못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그러들어 버렸어. 일시에 정권의 정책 실패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던 김경수 사태 이것이 잠재워지는 계기로도 이게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지금 단단히 재미를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절박한 문재인 대통령을 구명밧줄을 던져준 것이 김정은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3월 9일 선거에 여당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가 이게 김정은과의 관계 카드고 이것이 결국 통신선 재개 그리고 남북 대화 정상회담 이것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모든 중추신경을 직결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2018년 4.27 이른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에 있었던 평양에서의 9.19 군사합의 등에 대해서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 서울 답방한다는 약속 그건 뭐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으라는 거 분명했는데 하여간 일체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 이런 김정은을 상대로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더 노릴 수 있는 거가 우리가 정상적인 헌정 체제와 질서를 유지해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7개월 남겨두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불가역적이라고 인정되는 이런 합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그건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가령 자기 진영으로 정권이 승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히 야권으로 정권이 넘어갔을 경우라도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후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약속이나 이런 것은 삼가해야 하는 그것이 정치의 정도인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정치의 정도를 요구하거나 기대할 만한 그런 급박한 사정이 아니란데 오늘날 한국 정치에 비극이 있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7년 평양에서 10월 4일 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에 이른바 14성명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성명문을 읽어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철도 시설이라든지 엄청난 물적, 재정적 부담이 되는 그런 약속들을 했고 또 거기에 상응해서 북한이 엄청나게 약속들을 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월 4일
합의문을 발표한 그 시간은 2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기 때문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2달 남은 그런 상황인데 임기 막바지에 가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하고 손을 마주 잡고 이런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정치 도입 면에서 남북관계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국민적 역사성에 비추어 보서라도 이거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함에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겼다고 봐야 됩니다. 정의용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워싱턴에 가가지고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 김정은이가 확실히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다. 그리고 각하를 만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오케이 좋다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이루어진 싱가포르 회담인데 그 문면 전체를 보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글자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6월 13일 전국적인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이 바람이 6월 10일 오후 3시에 트럼프 김정은이가 합의한 것이 발표되고 그 시간 이후에 밤새도록 다음날 아침 그리고 하루 종일 총선거가 있는 날 이것이 방송됨으로써 한반도에 뭔가 눈에 잡힐 듯만한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성숙되어 가고 있다 하는 국민들에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여당이 도배제를 해버렸잖아요. 서울의 구청장 25개 중에 1개 빼고는 다 차지하는 전국적으로 도배제를 해버렸어요.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장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재미를 본 것에 대한 향수와 기억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통신연락선을 다시 개통한다는 북한의 이 조치에 이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무슨 일을 국가 이익을 얼마만큼 다시 훼손하고 어떤 장난을 하는지 이제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를 지켜보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만일 여기에 다시 현혹되고 국민이 기만당하고 속아 넘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제1기관인 국민으로서 그 책무를 스스로 방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들의 그러한 약속이나 이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하는 그런 지혜를 그리고 용기를 우리는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